이 정치 학과에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리더십에 이제 유형이 있는데, 예, 우리는 누군가한테 이게 끌려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끌고 가기도 하고, 집에서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또 끌고 가고, 또 직장에서 또 내 상사한테 끌려가고, 부하 직원 또 끌고 가고. 그래서 누군가는 끌고 누군가한테 또 끌려가거든요, 우리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고객분들을 만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상대방이. 그럼 그때그때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전제형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이 크게 전제형, 민주형, 방인형, 서버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크게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개를 보거든요. 전제주의형은 쉽게 얘기하면 그 박정희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 그러니까 상대방 의사 물어보지 않고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주의형 리더십이고, 민주주의는 절대 혼자 안 해죠. 독재를 하는 게 아니고 상의해서. 어? 내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상의해서 가는 방식. 방인형은 네 마음대로 해. 예? 죽이든 밥이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 이게 이제 그 방임형. 이 서번트는 서비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서비스는 이제 봉사하고 이런 거니까, 서번트는 이제 봉사의 리더십이라 그러거든요. 서번트 리더십. 이 리더십은 간디나 예수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종이 됨으로 인해서 리더십을 가르려는 거죠. 이렇게 그 리더십 유형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거를 네 번째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 뭐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의 종이 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딸려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거죠. 돈 들어갈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군데군데 맞게, 적세적소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우선 전제주의형은 독재를 한다고 가정할 때, 무조건 날 따라와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면 될까요? 애기. 응? 애기. 애기하고 리더십 할 일은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 응? 나보다 약한.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어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몰라. 하나도 몰라. 이럴 경우는 내가 끌고 가야 돼요. 뭐 물어볼 거 없어. 뭐 모르는데 뭘 물어봐. 알아야지 물어보지. 그러면 내가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을 매일 하는 산악대장이 있고, 오늘 처음 왔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밖에 안 왔어, 산악계. 이분한테 뭐 어느 산악가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갈 때 배낭을 어떻게 매라, 점심을 어떻게 먹을 거냐, 뭐 먹을 거냐, 이거 상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상의하는 것이 위험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나 따라와.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경우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메 비즈니스,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 할 때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내가 많이 아니까 나 따라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전제주의형 형태에서 이용하고, 두 번째 민주주의형. 이게 이제 조금만 알면 이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두경 씨나 우리 육사장님 같은 경우는 옛날 경험이 있잖아, 경륜이 있는데, 따라와야 무조건 뭐 이게 안 되거든. 이게 그건 왜? 알기 때문에. 알면은 서로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위명은 어떤 사람 방위명이 먼저? 서로 동등한 입장. 동등하냐? 아니에요. 우중 씨처럼 다 알아. 혼자서 다 스케줄을 정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뭐 혼자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간섭을 해갖고서 잘 가는 걸 갖다가 바짓가랑이 잡고서 아니 그쪽 아니 이쪽으로 오라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타입이 틀리니까 이제 어긋나는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게 그룹을 막 키우다가 어느 리더가 좀 많이 커지잖아요. 자꾸 독립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간섭을 해서 그래요. 너무 간섭을 해서 규제를 하고 하니까 내 사업이 있는데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스폰서가 강제로다가 미팅 시간 이런 거 계속 규제를 하니까 이거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독립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그 방위명을 할 때는 그분이 정말 하산할 정도가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방위명으로 알아서 다 하면 방위명 해도 되죠. 야, 애기들이 크고 있는데 자기가 스케줄표 해서 10시 되면 공부하고 12시 되면 자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가방 들고 잘 나가는데 그한테 방위명 하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크게 전제주의형 뭐 민주형 필요 없이 알아서 잘하니까 이럴 경우는 또 방위명이 또 필요할 경우가 그쵸. 있고, 이제 서번트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서번트 어떨 때 종의 리더십 되게 보면 이게 진짜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든가 간디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누가 더 훨씬 똑똑해요. 예수님하고 뭐 간디 분들이 훨씬 똑똑한데 그냥 이렇게 밑에서 다 이제 봉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감동 먹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서번트 리더십은 너무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도 여건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아기가 있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타이밍이 좀 안 나거나 이런 분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형편이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내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뭐 치약 갖다 줄 거 있는데 그럼 치약 좀 내가 저런 내가 갖다 줄게.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 시간이 있는데 시키면 문제가 되는데 그쵸, 없는데 부득이하게 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좀 도와주면 일어설 때까지 좀 도와주면 그분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리더십으로 나중에 발휘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얘기하기 좋단 말이에요. 리드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단점들이 있는데 이 독재를 하게 되면 전제주의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혼자서 무조건 끌고 가다 보니까 일은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남들 오래 걸리고 금방 가는데 대신에 이게 사고가 날 확률도 크거든요. 혼자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또 크게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고, 민주주의형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예, 왜냐하면 이거 항상 물어봐야 되고 5명이 얘기를 하면 5명이 계속 자기 얘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려. 대신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고가 덜 나. 늦게 가는 대신에 이거 여러 가지 오류를 검증하면서 가기 때문에 사고도 덜 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방위명은 잘못하면은 지멋대로 해서 엉망진창돼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방위명, 야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거 무조건 관리도 안 되는데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 담배를 피우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술을 먹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잠을 자고 들어오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이제 사고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방위만 하다 보면 물론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서번트 리더십이 이게 또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시켜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시간이 있는데도 이게 습관이 돼갖고 자꾸 부려먹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내 종이 진짜 종 되는 거야. 네? 그분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분한테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에 이제 장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십 유형을 장점과 단점 이걸 잘 파악해서 상대가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조직을 끌거나 할 때 이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 리더십 중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다 보니까 흉내를 내려고 해요. 대부분 서번트를 훈련을 하는데 흉내를 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은 꼭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몰라. 그리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몇 번을 당해야지 그때서 알아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라는 거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게 약간 그러면 안 되는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줘봐 살짝 줘봤는데 이 인간이 또 말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얄짤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계속 받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그 사람은 사업도 못 해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에서 계속 뭔가를 뺏기만 하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야 더 편한데 성장 속도도 그래 더 빨라지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은요. 아까 딱 전제주의인 사람들의 일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못 커요. 진짜 처음에 SPPT까지는 가요. 그 이상 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주위에 안 와.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마지막에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선물, 거래는 거래라고 확실하게 선을 걷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이 거래 선물을 흐려지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딱 그거죠. 만약에 제가 사장님한테 이걸 빌려드렸어. 사장님 필요하셔서 제 거잖아요. 주셔야지 저한테. 줘야지. 그쵸? 근데 사장님이 필요한 게 보여서 제가 이거를 선물로 드렸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치. 드린 거예요. 이걸 구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줬으면 다 지 거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좀 걸러야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맞아. 서번트를 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 근데 내가 큰 다음에 내 지인들 중에서 정말로 내 가족 소중하잖아요. 그 가족이 혹시라도 이렇게 받는 사람이에요. 줘야지 어떻게 해요. 가족인데. 근데 내가 힘들 때는 그분들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저.